오늘은 여러 가지 원동식이랑 고녀석이랑 부녀석이랑 좀 해봅시다. 오늘 우리 해야 될 게 오늘 수업이 이제 끝나는 날이죠. 오늘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오늘 숙제를 내드리고 목요일에 이제 리뷰까지 하면 끝날 것 같고요. 일단 직방에서의 이런저런 문제들 좀 점검해 봅시다. 지난번에 오타 폭풍 고쳤었죠. 그래서 많이 죄송합니다. 아 맞다, 그거 아직 리뷰 안 했나요? 일단 이거 책부터 얼른 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1, 2, 3, 4, 5까지는 괜찮으신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뜬금포 이제 또 일주일 만에 만났을 때 잔소리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이 막 수염부터 떨어지고 장난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행 없는 날, 뭐 없는 날, 뭐 없는 날 하고 나면은 없더라고요. 아니, 할 수 없이 저는 또 저대로 숙제 폭탄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도형이동이 도형의 방정식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잖아요. 직방 정도는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뭐 기말고사 장난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지금 고생하시는 게 조금 더 하고, 그러니까 제가 수학 숙제를 줄여드린다 그래서 아예 안 하고 놀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숙제를 줄여드려봤자 사실은 뭐 내구식만큼 다 냈을 때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부담감은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큰일 난 김에 조금만 고생합시다. 결론은 이제 기승전이 이렇게 끝나고, 자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38쪽에 7번 잠깐 보시면 얘는 그냥 말하자마자 바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세 개나 점이 나오는데 삼각형이 안 생겨? 너네는 일직선상에 있구나. 이제 이거 바로바로 알아채실 필요가 있었고요. 10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쪽 직사각형에서 이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대각선의 교점 지나고 저 직사각형에서도 역시 대각선의 교점 지난다, 이런 컨셉인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나중에 재료역학을 배우시면 도심이라는 표현을 쓰긴 할 건데, 여기서 그런 표현은 아실 필요가 없고 아실 수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컨셉이 이거예요. 여기다가 직선을 하나 찍 그었을 때 이 직선이 기울기는 뭐 어떻게 긋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등분해봐 이러면서 꼭 이렇게만 자르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얘가 기울기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어느 한 점이 있을 것이다. 걔가 뭐냐? 걔는 사실은 얘네들 대각선의 교점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걸 알고 푸셔야 되는 문제고요. 왜 그러냐? 얘를 한번 고찰을 해보시면 일단 직선을 하나를 딱 긋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요만큼의 길이를 A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 전체 길이를 그냥 X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가 A면 얘는 X 빼기 A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거랑은 또 별개로 제가 뭐 요만큼을 B라고 놔버리겠습니다. 그럼 얘는 X 빼기 B 되는 거 납득하시죠? 자,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뭔지 생각해보시면 이쪽 사다리꼴 저쪽 사다리꼴을 했을 때 어떻게 나와요? X 빼기 A 플러스 B 이렇게 하신 거랑 X 빼기 B에다가 A를 더하신 게 똑같아야 되지 않아요? 뭐 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그냥 양변의 공통이라서 생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이 사다리꼴, 저 사다리꼴 넓이가 똑같아야 돼.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A, 뭐 이게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B 플러스 A랑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랑 A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납득하세요? 여기까지 납득하세요? 그러면 요놈이랑 저놈이랑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아이고 얘가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구만. 헷가닥 이렇게 찬찬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구만. 여기까지 수긍하세요? 이게 이제 이유가 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칼질 한번 딱 해가지고 부동감을 내야 돼. 그럼 얘는 반드시 대각선의 교점을 지날 것이다. 이렇게 알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대각선의 교점, 저쪽도 대각선의 교점 하시면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저쪽에서는 2, 3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삼각형 문제 나왔을 때 오늘 이거 얘기 드려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 삼각형에서 삼각형이 원래 하나 있어요. 얘를 갖다가 직선을 하나 빡 그어가지고 넓이 2등분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거의 막 반사적으로 무게중심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였죠. 그러면 8번 같이 어느 한 점을 지나면서 얘를 이등분해야 돼 라고 했으면, 그러면은 얘랑 같기 때문에 얘가 무게중심 더 지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무게중심을 지난다는 게 핵심은 아니라고요. 무게중심을 지나야 되니까 얘를 이제 이런 식의 그 흐름이 전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출제자가 주는 문제 중에 야, 뭐 얘가 직선이 있잖아. 얘는 절반으로 나왔나? 이렇게 말은 해놨는데 얘가 보니까 뭐 평행도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평행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얘네들 중에 어느 한 점도 지나지 않아. 이런 컨셉일 때 어떡하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진짜 구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그죠? 진짜 구해서 풀어야 된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13번은 약간 표현을 조금 남다르게 해놨죠.
있잖아. 두 개 직선이 두 개 이상의 평면을 가나? 이제 이런 식의 이런 얘기를 하면 39쪽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으면 무슨 뜻이겠어요? 어떻게 직선이랑 직선이 두 개 이상의 교점을 가져? 그 말의 즉슨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분의 A 프라임, B분의 B 프라임, C분의 C 프라임 다 같은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좌표 평면을 몇 개로 나눴다. 요거 시리즈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서로 다른 n 개의 직선이 저 지금 15번을 멋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번에서 약간 변형을 해서 n 개의 직선이 n 플러스 1개로 나눠 좌표 평면을. 그 무슨 말이야? 니네들끼리 다 평행하지?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되겠고, 한 2014년쯤인가 어디에 기출에 얘가 하여튼 10개의 직선이 좌표 평면 11개로 나누고 뭐 이런 관련한 문제를 이렇게 수열로 푸는 희한한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좌표 평면을 몇 개의 평면으로 나눈다라고 했으면 이 부분을 잘 해두시면 여러분 2학년 1학 특히 기말고사 보실 때 수열할 때도 유리해요. 그러니까 3개의 직선으로 좌표 평면을 나눈다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4개도 가능하구나. 하나, 둘, 셋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도 가능하구나. 6개가 나오는 다른 짝 중에 이런 것도 있구나. 대신에 누가 평행할까요? 그거는 이렇게 32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3개의 직선이 있었다 그러면 그 중에 2개를 뽑아가지고 야 걔네들이 평행하네 라고 설정하시는 게 다 해서 3종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하나, 둘, 셋 하시면 얘가 개수는 제일 많죠. 7개. 최대로 나눈다 그랬을 때 7개까지 나눠주는구나. 3개 나오면 이제 이런 것들 미리 좀 눈에 익혀두시면 나중에 조금 편합니다. 나중에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다 당연하지. 이제 이렇게 넘어가실 거예요. 자, 그러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 같은 거 나올 때마다 제가 맨날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할 거냐면 하여튼 시간에 2 더하기 1은 0입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대충 써놓고 그 다음에 4,-5를 지난댔으니까 x 빼기 4, y 빼기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써놓고 얘가 마이너스 1,k이 지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엄청 성의 없어 보이죠. 왜 이러냐면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원방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끝났어요. 게임은. 시간은 굉장히 모자랄 겁니다. 근데 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원방이도 이렇게 들어가면 시간 너무 모자라요 이러는 사람한테 50분짜리를 60분을 주잖아요. 그래도 계속 너무 모자라요 이 소리가 또 나와요. 그래서 70분을 주죠. 그래도 시간만 더 있었어도 막 이런 소리 꼭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단축을 하시려면 최소한의 것만 쓰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괜히 얘를 갖다가 y는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것도 별로 의미는 없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얘는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0 나올 거고요. 플러스 k 플러스 5는 0입니다. 따라서 k는 고단위죠. 이 정도 끊으시면 됩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풀이는 무조건 최소화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 근식거리 보세요. 19에서 24까지는 잘생긴 게 없나요? 없어요? 네, 넘어갑니다. 그러면 25부터는 잘생긴 거 없어요? 26번 괜찮으셨습니까? 26번 같은 놈들은 일단은 좌표를 쭉쭉 잡으셔야 되는데 얘네들 좌표를 잡으실 적에 어떻게 하는 걸 권장을 하냐면 그냥 여러분 정말 어렸을 때 되게 어리지 않아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적으로 여러분은 적분 같은 거 하실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적분을 안 쓰는 게 더 나은 문제들도 있단 말이죠. 제가 보통은 쓸데없이 최애국 대우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넌 좌표 평면이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너는 왜 좌표 평면 짝사랑하니? 막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때에 따라서는 진짜 어렸을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격자 이렇게 해서 칸수 세가지고 넓이 구하고 막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돼 있으면 야 얘는 2분의 1짜리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는 좌표 평면상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를 막 칸칸칸칸 치셔가지고 네모가 몇 개 들어있나 이렇게 해서 넓이 세셨던 거 기억나시죠? 굉장히 비슷하게 풀 겁니다. 그래서 한 칸씩을 몇 번 갔냐? 이렇게 이제 보려고요. 얘는 보시면 A점의 좌표가 2였으면 길이가 2예요. 길이가 얼마냐? 뭐한지 까먹었네요. 잠깐만요. B점의 좌표는 비밀인가요? 모르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C점은 지금 3하고 5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슥 내려보시면 요만큼의 길이가 1이구나 이제 이 정도도 보이긴 합니다. 그다지 영향가는 없고요. 아직은. D점에 대해서는 아는 거 있어요? 뭐야, D도 몰라? 이렇게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A가 2라는 거밖에 모릅니까 지금? 네, 그러면 이 정도로 합시다. 이렇게 접근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딱 내려보시면 여기가 2였고요. 얘네들 관계를 보세요. 출제자가 처음부터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 흰둥이랑 저쪽 흰둥이랑 길이가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수긍하시죠. 그 다음에 각도를 보시면 여기를 갖다가 뭐 별림이라고 할게요. 별림이랑 얘랑 더하면 90도, 얘랑 여기랑 더하면 90도니까 여기도 별림인 거 맞죠? 여기까지 수긍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무슨 관계냐면 직각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각이 요거랑 똑같아요. 다시 하나씩 해볼게요. 얘는 90도, 얘는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H, 그러니까 이게 뭐 빗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직각,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 같아. 각도는 별림이랑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RH 합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 이름을 B'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면요. OA하고, 그죠? OA하고 B'이 길이가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 수능 가십니까? 따라서 얘는 길이가 얼마야? 길이가 2가 되는 거예요. 수능 가십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삼각형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겠다. 여기도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도 원하시면 그냥 수선을 이렇게 쭉쭉 그어주세요. 알겠지? 이렇게 그으시면 요만큼 길이가 2겠네? 라는 거 수능 가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시점의 좌표가 3,5라 그랬으니까 얘가 3,5래요. 하나씩 해보는 거야. 얘는 지금 x 좌표가 3 더하기 2에서 5가 나와야 되는 건 어떡하십니까? 그 다음에 y 좌표는 여기서부터 올렸으니까 그냥 2가 2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납득?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였으면 우리 요만큼 긴 쪽 길이가 3이구나라는 거 아셨기 때문에 얘는 0,3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D, B, D 이 녀석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저는 0,3부터 집어넣게 돼요. 자, 3 곱하기 B 빼기 15는 0입니다. 따라서 B는 5였다. 이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A에다가 플러스 2 곱하기 B에다가 빼기 15 하면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얼마다. 그리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으십니까? 자, 얘네들 어떻게 하자? 어렸을 때 하던 것처럼 이렇게 세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해가지고 칸수 세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괜찮으시죠?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31번부터 시작하는 놈 중에 뭐 좋은 거 없어요? 33번. 그렇지. 33번 물어봐 주세요. 자, 얘네들이 4, 4분면에서 만나야 된다. 자, 해봅시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4분면이라는 얘기 썼으면 축을 포함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너 등호 쓸 거니?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32는 괜찮고 33은 어려운가 봐요. 저도 33에다가 별표 쳐놨습니다. 이건 질문할 것 같아. 이렇게. 자, 얘네들이 4, 4분면에서 왜 틀렸는지 알겠다. 왜 틀렸는지 알겠습니다. 범위가 하나만 나왔어요 혹시? 그거는 아니에요. 자, x 더하기 y 더하기 5는 0입니다. 이거 이제 보시면 자, 저한테 중요한 건 지금 4, 4분면이거든요. 4, 4분면이 주인공이 되도록 좀 그려주셨으면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5입니다. 기울기가 전혀 마이너스를 같지 않네. 자, 이렇게 생각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얘는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나와 있는 그 m 그래프 있죠. m 곱하기 괄호 x 빼기 3 빼기 괄호 y 빼기 1은 0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쓰는지 아시겠죠? 뭔가 꼼꼼히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m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거기까지 생각하십니까? 네. m 값에 관계없이 그랬으면 알았어. 0, m은 0. 3,1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어딘가 A4분면상에 3,1이라는 점이 있을 텐데 4분면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 경계값이 어쨌든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딱 요 순간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3,1하고 0,-5를 지날 때의 기울기를 보시면 3 올라가는 동안에 6만큼 커졌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이게 되겠죠. 이게 m이 2였을 때 딱 요 순간입니다.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기울기 구해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보면 아니 얘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라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4, 4분면에서 만나주는 거 맞죠? 맞습니까? 자, 양수예요. 기울기가 2였을 때 딱 요 점 지나면 여기에 이미 뭐라고 하지? 시계바늘에서의 그 가운데 꼭 찍어놓은 것처럼 있다고 생각하시면 얘를 중심으로 여기 딱 잡아서 직선을 드드드드드드 이렇게 돌리시면 교점은 계속 떨어지고 이렇게 내려오겠죠. 납득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m 값이 2보다 크면 된다까지 납득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거 왜 A보다 작다? A는 뭔지 모르겠어요. B가 인 거 알겠고요. A를 어떻게 구해요? 자, 기울기가 계속 커지다가 여기 이 순간은 아예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직선이죠. 그건 별로 관심은 없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있어도 되지 않아요? 이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성급하게 m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쓰고 가려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ab는 0. 음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평행한 거 아닌가? 자, 평행했을 때보다 만일 기울기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순간에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죠? 자, 얘가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순간입니다. 만일 평행한 것보다 기울기가 더 크면 어떻게 할 거냐? 기울기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의무의 값을 가지면서 숫자가 더 커지기 때문에 얘가 더 이렇게 느슨하게 간다는 뜻인 거거든요. 납득하십니까? 기울기의 절대값은 작아지는 거잖아. 기울기가 음수인데 커진다 그랬으면 절대값은 작아져. 그러면 얘가 점점 이렇게 들어눕게 되죠. 이러면 안 되잖아. 따라서 m은 뭐보다 작아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ab는 마이너스 2. 잘하셨습니다. 납득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관련해서는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선분이랑 만났대 라는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분하고 만난다. 그러면 여기 딱 지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등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자, 선분 지나 이렇게 하면 선분의 양끝점 중에 어느 하나 지나도 삼각 없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 괜찮으세요? 35까지는? 개운해요? 자, 그러면 이제 36번부터의 내용 좀 봅시다. 36번 저는 계산이 조금 많았거든요. 계산 혹시 적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계산 여전히 많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A점과 B점으로부터 거기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고 하겠다. 얘네들 길이 좀 구해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쓰긴 할 거고요.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괜히 좌표평면님만 짝사랑하지 마시라고요. 도움 안 되면 그리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보시고, 자, 문제의 설정상 그러니까 얘를 굳이 이렇게 예쁘게 기울기 이렇게 그리느라고 애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좌표평면을 그리실 필요조차 없고요. 자, 1,4에서부터 내린 수선이 있을 것이다. 1,4. 자, 그 다음에 4,3도 같은 쪽에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렸다. 그랬을 때 H1, H2의 길이를 구하시는데 일단 그래도 제가 좀 쫄보라서 그 정도는 확인을 하고 되겠습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의 선배들은 다 잘 아는 표현인데 A점과 B점이 요 직선에 대하여 같은 쪽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같은 쪽에 있다는 게 뭐냐면 A는 여기, B는 여기 이러면 같은 쪽에 있지 않은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같은 쪽에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이쪽, 둘 다 이쪽일 때. 여기까지 수긍 가세요. 실제로 좌표평면 만약에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겼고 얘는 여기, 얘는 여기예요. 그래서 같은 쪽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이거는 대칭이동을 배우시게 되면 최단거리 할 때도 이 같은 표현 많이 쓸 건데 빠르게 보는 거 알려드릴게요. 1하고 4를 집어넣으시면 양수 나오죠. 그냥 숫자 계산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양수 음수는 다. 4하고 3 집어넣으셔도 양수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그냥 끝나요. 둘 다 양수니까 끝. 그럼 만일 여기 있음직한 뭐 마이너스 1,1 같은 거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1,1 집어넣으면 음수 되죠. 무슨 말인지 납득하십니까? 옛날에 부등식의 영역 하셨던 분들은 이걸 되게 편안하게 하셨는데, 편안해질 때까지 했는데, 이거 잘 생각하세요. 이 컨셉만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자, 여기다가 어떤 적당한 x, y점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돼요. 등식이 성립돼요. 그죠?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온더 직선 하지 않은 이쪽 저쪽 놈들은 0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집어넣었더니 이 직선에 이거 있죠. 위쪽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어보브 더 직선하면 걔네들은 얘가 양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숫자상 아무거나 막 부르셔서 양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쪽 영역에 있는 거야. 직선에 대해서 북한에 있어요. 그다음에 음수가 나오면 걔는 남한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수능 가십니까? 그러니까 0인선을 기준으로 위, 아래, 막 이렇게 됐다. 또는 제가 그림을 막 그려서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요 온더 직선 한 놈들 집어넣으면 는 0이 되는 거고, 이쪽에 있는 놈들 집어넣었을 때 음수, 여기 애들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그리기 나름이고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그죠? 이 내용까지를 알고 계시면 충분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서 저기까지의 길이는 다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저는 정말 희한하게 그려가지고 이걸 구해봤는데, 자, H1, H2 선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이쁠까요? 사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스탠다드 풀이일 것 같아요. 아마도 학생용 풀이라 그러면 1,4를 지나면서 여기에 수직인 직선을 직접 구하시면 되죠. 4 곱하기 x-1 빼기 3 곱하기 y 빼기 4는 0인데 이렇게 하시면 얘가 AH1 직선의 방정식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여기서도 어떻게 나보세요? 3, 4였으면 4 마이너스 3이 될 거 아니에요. 기울기 먼저 설정하시고 1,4를 지납니다에다가 맞춰버리면 끝나죠.
더 이상 아무도 시비 못 걸죠. 자, 얘하고 얘의 교점을 구하시면 H1의 좌표가 나옵니다. 그죠? 거기까지가 말로는 쉬운데 어쨌든 시간이 좀 걸려요. H1이 뭐 콤마 끝까지 안 보이나 봐요. 이거 뭐 5분의 4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까? H1의 좌표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 BH2 직선의 방정식 생각을 해보시면 4,3을 지나면서인 거죠. x 빼기 4, 그 다음에 y 빼기 3. 그 다음에 얘도 역시 기울기의 비율이 4x 빼기 3y는 0입니다. 이런 꼴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기울기를 먼저 보는 거야. 얘랑 서로 직교하려면, 얘 수직이어야 되죠? 직교하려면 4하고 마이너스 3이야. 기울기는 일단. 그 다음에 여기는 몰라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구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구하실 때, 야, 여기랑 직교하려면 4x 빼기 3y 플러스 뭐 c는 0입니다. 이 꼴이잖아. 여기다가 1,4를 집어넣어. 이렇게 푸시면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한번에 이걸로 그냥 작성을 해버린다. 이렇게 해서 H2의 좌표를 직접 구하시고, 그럼 H1과 H2 사이에 구하시면 그만이죠. 여기까지 수긍 가십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근데 이 방법대로 푸신다 그러면 A점과 B점이 직선에 대해서 같은 쪽에 있는지 다른 쪽에 있는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법이면.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교점의 좌표 H1과 H2를 구할 거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제가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던 이유가 있죠. 자, 우리가 당장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H1의 길이와 H2의 길이까지는 금세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AH1 길이가 얼마예요? 얘는 좀 정성껏 써볼게요. 자, AH1 길이는 5분의 3 더하기 16 플러스 1에다가 절대값이니까 결국 4가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BH2까지의 길이가 얼마나 나와요? BH2라고 하는 건 역시 5분의 3, 4, 12 더하기 4, 3에 12 더하기 1 이렇게 됐으니까 아이고 좋다. 5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푸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AB의 길이는 얼마나 나와요? 3, 1이니까 루트씩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해놓은 내용이 뭐냐면 AB의 길이는 루트 10이라면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H1과 BH2의 길이의 차이 요만큼이 1이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피타고라스 형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시면 되죠. 루트 3하고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얘는 뭐 딱히 이름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가 루트 10, 그 다음에 여기가 1. 그러면 H1에서 H2까지의 길이와 이쪽 밑변 노란둥이가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피타고라스 써서 3 끝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거 수긍하십니까? 궁금한 얘기? 대신에 얘는 이렇게 푸시려면 뭘 확인하시라? 점 A와 B가 직선에 대하여 같은 쪽에 있는 거 확인. 같은 쪽?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같은 쪽에 있는지 확인. 만일 다른 쪽에 있는 설정이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죠. 출제자가 원하는 건 H1, H2였고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고 이렇게 되면 약간 좀 귀찮아지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평행이동해갖고 푸시면 되겠네요. 평행이동이라는 게 진짜 직선식을 가지고 뭘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요만큼 띄워주시면 요 길이랑 완전히 똑같게 띄워주시면 얘가 어쨌든 큰 직각삼각형 하나 나올 거기 때문에 H1, H2는 피타고라스로 또 구하실 수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수긍하세요? 네. 이거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이 방법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AH1, BH2의 길이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B의 길이도 구할 수 있죠. 그럼 노란둥이가 지금 여기는 요 흰둥이랑 이렇게 평행이에요. 평행하도록 으차 이렇게 끌어올리면 H1에서부터 요 B'이라고 이름 붙일까? 여기에서 그러면 요 전체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AH1 플러스 BH2가 될 거죠. 높이는.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얘의 길이가 AB의 길이랑 똑같죠? 그럼 H1, H2의 길이 역시 똑같이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수긍하십니까? 자, 두 개를 구분을 해봤습니다. 우리 지금 푼 문제에서는 A와 B가 직선에 대해서 같은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풀었고요. 자, 이거는 원방 들어가는 분은 더 잘 보셔야죠.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거거든요. 원방 푸시다 보면. 그죠? 자, 그때는 직선에 대해서 같은 쪽에 있었다. 나중에서 원방은 어떻게 풀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원하나 저기서 저렇게 원하나 이렇게 원하나 그래서 여기에 똑같은 직선에 이렇게 대해서 접해. 즉 얘가 공통 외접선이고 A에서 B까지가 두 원의 중심을 이은 선이었을 때 이런 식의 설정으로 갈 거거든요. 원방 들어가는 분들은 요것도 눈에 익혀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 직선이 원망 안 들어가는 부분 잠깐 고맙고 하고 딴 거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한번 저렇게 한번 있어서 얘가 이제 공통 내접선 개념이었을 때 이렇다. 이런 식으로 풀릴 겁니다. 일단 요 그림은 잘 봐주시고 삼각비를 푸시는 게 좀 더 빠르긴 하죠. 여기까지 봐주세요. 그 다음에는 다음 거짓거리 가봅시다. 38번 관련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면 38번은 풀이가 길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풀이가 한 두 줄 정도에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기말고사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짧게 가셔야 됩니다. 자, 요 녀석과 저 녀석의 원점 사이의 거리 어쩌고저쩌고. 자, 이거의 제곱 더하기 제곱에다 루트 씌우시고요.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3. 절대값도 필요 없고 걔가 1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더 이상 보실 필요가 없어요. 얘는 분모 부분, 그러니까 뭐 할 거냐면 여러분요. 얘를 갖다가 오른쪽에 곱하고 제곱을 하실 거잖아요. 제곱을 했을 때 제가 여기 숫자를 좀 틀려도 상관없다는 거죠. 2 곱하기 k의 제곱에서 3, 2는 6에 대해서 6k, 10은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하여튼 간에. 그럼 여기서 바로 그냥 근계건을 때리라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쓰실 필요 없이 k는 3 끝. 무슨 말이냐면 2차 방정식은 근이 꼴랑 2개밖에 없어요. 근데 만일 얘가 허근을 갖는다. 그랬을 때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고 이렇게 문제 안 내요. 또는 중근을 가질 때 야 실수들의 합이 얼마냐 뭐 이렇게는 문제 안 내요.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해석이 되게 쓸데없이 시비가 붙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바로 근계건 때려버리면 끝난다. 이렇게 제일간다. 자, 보시죠. 그 다음에는 다른 건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는 자, 41번 어떠셨습니까? 41번에서 제가 원하는 풀이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좀 푸셨으면 하냐면 자, 이 직선 저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라고 했으면 야, 너 가계이등분선이냐? 요게 일단 딱 좀 보였으면 좋겠고요. 자, 41번 가장 빠르게 푸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를 딱 보고서 그래? 그럼 너는 한 번은 더하면 3x 더하기 y는 7이다 요거 하나 나올 거고 한 번은 빼줄까? 3x 플러스 y는 7이다 맞죠? 그 다음에 한 번은 빼야지 x 빼기 3y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k 값은 한 번은 7이고 한 번은 1이겠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8. 자, 41번 풀이 이게 끝입니다. 행간의 의미 좀 이따 짚어드릴게요. 형근씨 눈 뜨세요. 눈 떠요. 형근이 눈 떠. 네. 자, 41번 이거보다 길게 푸셨으면 이제 풀이를 고칩시다. 제가 기말에서는 더더더더 여러분한테 강조하다가 강요를 하게 될 게 뭐냐면 풀이는 무조건 짧아야 돼요. 풀이가 길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개빡세게 해놓으셔가지고 시험장에 갔을 때는 우리 자명한 것만 20개를 물어봐. 이러면서 당연하잖아 막 이러면서 딱딱딱 풀어내고 검사를 하시면 여러분이 압도적인 1등을 하시는 거고 시험장에 가서 자 화이팅! 딱 이렇게 시작하시면 대부분 망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다 뽑아 쓰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과잉 스펙으로 갖춰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 중에도 분명히 이 정도 속도로 푸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를 이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빨리 밟고 넘어서셔야 됩니다. 자, 41번에서 얘가 나오기 위한 이론적 배경들 말씀드릴게요. 자, 얘가 뭔지 보여드리면 얘는 x 더하기 2y는 5입니다 하고 2x 빼기 y는 2입니다. 얘는 둘이 더한 거예요. 그러면 3x 플러스 y는 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얘는 뭐냐면 얘네들이 한번 뺀 거예요. 빼는데 저는 x의 개수가 양수인 게 좋아서 밑에서 위에 뺐습니다. 그럼 1x 빼기 3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y 절편값들을 캐냈어요. 그럼 얘는 y절편 7, y절편 1 그러니까 k값 2개 하면 8 끝 이렇게 풀었는데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죠. 도대체 왜 2개를 더하고 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얘는 뭐냐면 제가 눈으로 쓱 보고 간 게 뭐였냐? 1, 2하고 2, 1이네. 그러니까 부호는 생각하지 마시고 얘네들 직선의 구성 자체가 하나는 개수가 1하고 2, 하나는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1인데 그냥 1이라고 읽어버리는 이유는 뭐였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것 때문에. 이게 어떤 설정이냐면 둘이 직교하는 것도 맞는데 직교가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안 직교하는 것처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얘네들의 이게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야 너 가게 이등분선상의 점이구나 이게 바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이등분선 구해봐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구했었냐면 가게 이등분선상의 어느 한 점을 갖다가 x, y라고 놓고 우리는 x, y들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겠다.
즉 여기에 x 좌표와 y 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구할게요.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럼 얘가 각이 이등분이라서 어쩌라고요? 이쪽 직선에다가 발 내리시고 이쪽 직선에 또 수선의 발 내리셔서 한 놈을 h1, 한 놈을 h2 이런 식으로 놓고 얘네들의 관계를 관찰을 해보시면 얘는 지금 직각을 처음부터 그렸기 때문에 얘는 R 하나 공통, 그 다음에 빗변이 공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A가 같아요. 그럼 두 놈이 합동이네.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결과는 PH1과 PH2가 같더라. 요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성질을 이용해서 야, 우리는 어느 직선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 두 개 직선이 주어졌을 때 걔네를 각의 이등분선 어떻게 구하자? 이 직선과 저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놈들을 구하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거리가 같은 놈들이라고 그러면 x, y라는 직선에서부터 1번 이 점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 어떻게 돼?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분에 x 더하기 2y 빼기 5에다가 절대값 씌우시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저 2번 직선 밑에 놈까지의 거리는 생각해보시면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시고 2 곱하기 x 마이너스 y 빼기 2에다가 또 절대값 씌우시는 거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출제자가 아주 그냥 너희 계산하다 죽어봐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둘이 분모를 똑같이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가 대상이 이 부분이 아니거든. 얘가 지금 분모를 계산할 줄 아나 뭐 이런 걸 알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모는 높은 확률로 이런 식으로 줍니다. 한 번이 1, 2였으면 한 번은 2, 1 이런 식으로 많이 줘요. 자, 그 다음에 뭐 기껏 해봐야 뭐 피타고라스의 수 정도 주지 루트 15, 루트 17 이렇게 나오게 절대로 안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시면 분모끼리는 어차피 같을 수밖에 없잖아. 따라서 우리는 절대값과 절대값이 같다를 두셔야 되거든요. 자, 절대값과 절대값이 같습니다 라고 주었을 때 한 번은 야 알았어 내용물이랑 내용물이 같구나, 한 번은 내용물이랑 내용물이 부호가 다르구나 이거죠. 납득하십니까? 자, 그래서 얘랑 같대요 라고 했을 때는 빼면 0이래요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뺐어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의 오른쪽이래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야 그럼 더하면 0이겠네? 라서 그래서 두 개를 더했어요. 여기까지 쓴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문제를 풀 때 야 각이등분선에서 y절편이네 라고 일단 거기까지는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그럼 y절편 찾아보자.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야지 어차피 분모는 똑같으니까 라고 해서 나온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딱 보시고서는 반사적으로 요 정도 속도가 딱 나와야 됩니다. 네, 지금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막 고난도 문제를 많이 풀어서 낼 건 아니고요. 조금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죠. 물론 우리가 기본이라고 하는 게 남들한테 기본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수도 없이 많이 푸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말 많이 푸시면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양치기 같은 걸 하실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실력이 제일 빨리 느느냐 굉장한 압박이 주어졌을 때 그렇죠. 왜냐하면 해야 될 건 많은데 시간은 없어.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한 줄 덜 쓸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 고민에서 나온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 속도 푸셨으면 좋겠어요. 좀 드세요. 네, 다녀보세요. 네. 다음 신청곡 뭘로 할까요? 서인이 다음 거 뭐 할까요? 47번이요. 47이요? 리빼로 하고 이렇게 사연이 많다. 직선 PQ의 방정식 뭐냐? 얘는 계속 2, 5의 대항형이더라고요. 47번 같이 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 5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평행한 두 개의 직선이 있다. 얘랑 수직인 선분 PQ 이거 진짜 서술이 길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문장이냐면 이거 문제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단 조건 빼고 괄호 앞에까지가 문장 하나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거 그래 알았어 그려볼게.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평행한 두 직선과 수직인 선분 PQ를 밑변으로 하는 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다 OPQ 삼각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OPQ는 뭐다? O를 꼭지점, 그 다음에 PQ를 하나의 변으로 하겠다. 근데 PQ가 뭐냐면 걔네들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요만큼 여기에 수직인 요 선분을 밑변으로 하는 그 녀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넓이가 루트 5일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PQ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묻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아마도 출제자가 원했던 풀이가 이걸 것 같아요. 우리한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정도는 구할 줄 아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입니다. 2 곱하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이 정도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한 놈을 마음에 드는 애를 하나 정하세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0,3 기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0,3에서부터 이쪽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루트 5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의 절대값 했으니까 루트 5 나오는 거 맞습니까? 자, 얘가 뭐냐면 지금 PQ의 길이거든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자. 5에서부터 PQ에다가 내린 그 수선의 길이를 우리 삼각형 OPQ에서의 높이인 이제 이렇게 이름 붙여주겠습니다. 자, 생각해보자. 삼각형 OPQ 라고 하는 놈은 2분의 1 곱하기 PQ의 길이 곱하기 H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2분의 1에다가 루트 5였고요. 그 다음에 H를 곱했더니 결론이 지금 5여야 된다는 거예요. 넓이가 루트 5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갑자기 뭘 하게 되냐면 뭐야? H가 2네? 여기까지 수긍 가십니까? 선생님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직선 PQ의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PQ라고 하는 놈은 지금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x 플러스 2y 어쩌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 n이라고 지금 얘를 여기까지 수긍하십니까? 왜냐하면 저 흰둥이 둘이 기울기를 잘 생각하세요. 기울기라고 하는 건 x하고 y의 개수의 비율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하고 마이너스 1로 시작했으니까 여기는 1하고 플러스 2 이렇게 해야 얘네들이 서로 수직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저는 n값은 아직 몰라요. 자, 그러면 근데 그 얘기는 하나 해놓을까? n이 음수여야 됩니다. 지금 설정상 n이 음수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x 더하기 2y가 마이너스 n1에 해서 이제 절편값이 양수가 나오려면 n값은 음수입니다. 납득하세요? 자,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출제자가 저기 PQ는 일사분면이겠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얘를 갖다가 제가 쭉 하고도 여기서 y절편이 양수, x절편이 양수가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수를 주니까 자, 그럼 x절편, y절편의 부호를 헤아려 보시면 x는 마이너스 n이잖아 지금 그렇죠? y도 마이너스 2분의 n이죠. 근데 걔네들이 양수예요. 따라서 제가 이렇게 설정했다면 알았어, n값은 음수야를 미리 좀 알고 출발하실 필요가 있죠. 자, 언제 이렇게 부호를 쓰고 언제 부호를 안 써도 되느냐? 출제자가 단조건에다가 굳이 그런 얘기했어. 야, PQ가 다 일사분면에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제 살살 준비를 좀 하셔야죠. 여기 이제 나중에 부호 갖고 뭘 좀 신뢰하겠네. 내가 그러니까 일사분면에 있다라는 말이 과잉 스펙이 아니기 위해서는 일사분면상에 있도록 하는 그 n값과 아닌 n값을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겠구나. 미리미리 써놓으시는 게 낫습니다. 자, 이제는 뭐 할 거냐? 0,0 오리진으로부터 직선 PQ까지의 거리 생각해 보시면 루트 5분의 n 이렇게 나올 텐데 그놈이 지금 2여야 돼요. n은 마이너스의 2 루트 5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묻는 말을 대답하시면 됩니다. 직선 PQ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였기 때문에 x 플러스 2 곱하기 y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5는 0입니다. 그래서 끝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출제 의도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별의별 이상한 방법을 다 생각해낼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걸 풀면 여러분이 잘 되게 고통스러워하실 수도 있어서 한번 해볼게요. 방금 생각한 거랑 라이브로 풀겠습니다. 자, P점의 좌표를 P, 2P 플러스 3 이렇게 생각해내실 수 있는 거 맞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Q점의 좌표를 지금 어떤 식으로 넣을까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은 뭐 거리가 루트 5입니다도 알긴 알겠고요. 그냥 단순하게 P점은 이 직선상의 아무 점이라고 나와서 제가 그냥 이렇게 둔 거거든요. 저렇게 둔 거 자체가 Q점도 이쪽 직선상의 아무 점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그죠? 아무 점은 아니에요. P랑 2였을 땐 딱 이런 수직 이런 관계가 나와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좌표를 잡는 게 여러분 되게 고통스럽게 만들 것 같긴 합니다. 괜찮을란가 이거? 자, 얘네들 길이가 얼마예요? PQ 선분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걔가 루트 5였죠. 여러분한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자, 여기 길이가 루트 5였을 때 우리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거 알잖아요.
기울기의 비율이 일단 1대2, 2대1 이렇게 나와야 돼. 플러스든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진짜 길이가 루트 5라서 1하고 2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제가 Q점의 좌표를 처음부터 어떻게 놔버리는 게 제일 편하냐면 Q점은 P에서부터 X는 이만큼 더 가시고요. 그 다음에 Y 좌표는 요만큼 빼면 된다. 1만큼 빼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사선식.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사선식을 제대로 유도한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오늘 사선식을 집중적으로 좀 가르쳐 드리려고요. 뜬금포로. 자, 00에다가 P에다가 2P 플러스 3. 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0,0, 그러니까 5PQ의 넓이를 구할 거거든요. 5라고 하는 것은 오리진은 0,0이잖아요. 그죠? 0,0 이렇게 썼고요. P점의 좌표 X, Y 요 순서로 쓰고 있습니다. Q점의 좌표도 X, Y 요 순서로 썼고요. 마지막에 00으로 닫아주시면 돼요. 지금 뭐 한 거냐면 여러분께 제가 야 삼각형 5PQ 좀 그려봐. 이렇게 하면 연필이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 한붓 그리기로 그릴게요. 5에서 시작을 해요. O, P, Q 삼각형 끝났습니까? 어떻게 하셔요? O, P, Q, 5로 다시 돌아오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사선식, 신발끈 이런 식으로 보는 이유가 얘네들의 계산 방법이 이거예요. 일단 노랑둥이끼리 다 더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이 곱해서 쓸 거야. 0이네. 두 개를 곱해. 그럼 P 곱하기 괄호 열고 2P 플러스 2죠. 원래대로 하면 플러스 P 플러스 2 곱하기 0도 원래 더하셔야 돼요. 그냥 0이라서 안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요 방법으로 요 방향으로 곱해서 빼세요. P 곱하기 0을 빼시고 P 플러스 2에다가 2P 플러스 3 곱한 것도 빼세요. 0 곱하기 2P 플러스 2한 것도 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절대값 씌우시면 얘가 삼각형의 넓이를 P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많이 어려워요? 자, 2P의 제곱, 2P의 제곱 없어질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4, 플러스 7이니까 3이니까 플러스 7P, 마이너스 7P니까 마이너스 5P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6 나오죠. 여기에다가 2분의 1의 절대값 씌웠을 때 걔가 삼각형의 넓이인 루트 5와 같다. 이렇게 하시면 P점의 좌표가 나와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거 훨씬 더 복잡하네요. 얘를 원했다면 출제자가 숫자를 좀 더 이쪽에 적합하게 줬을 텐데 이미 다 끝났습니다. 망했네요. 자, 그러면 사선식 좀 이따가 유도하는 걸로 하고요. 자, 48번 제가 한 두 가지만 보고 줬거든요. 48번 해야겠다. 자, 48번에서 여러분이 꼭꼭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형태식 넣어요. 자,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K는 A였을 때 최대값 B를 갖는다. A하고 B가 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그냥 진짜 순진하게 문제를 고지고대로 해석하셔서 구하려는 대로 그 길이를 구하신 다음에 그 길이가 최대값이 될 그 조건을 또 구해내시면 되는 거죠. 자, 48번 학생 버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얘는 어쨌든 K-1에다가 X 나오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3에다가 Y 나오고요. 플러스 4는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직접 구해볼게요. K-1의 통째로의 제곱에다가 K 플러스 3의 통째로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시고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4 절대값 안 써도 되죠. 자, 얘가 언제 최대여야 된다 이렇게 했겠죠. 분자가 상수예요 지금. 분모가 뭐여야 돼? 분모가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2K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니까 플러스 4 곱하기 K 플러스 12 최소여야 되는 거 맞죠? 얘가 최소여야 루트 씌워도 계속 최소. 뒤집으면 그때 최대. 그죠?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얘는 2 곱하기 괄호 열고 K 플러스 1에다가 통제로의 제곱 플러스 8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K 값이 얼마였을 때?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최대값 B는 어떻게 구하냐? 4 나누기 루트 8인 셈이죠. 그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될까나? 루트 2 뭐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겠다. 요거였고요. 아니면 이렇게 푸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여기 잘합시다. 서희님 붙으세요. 자,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거 잡아내셨어요? 자,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한 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렇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 이거는 그냥 해보시면 되죠. 그렇죠? 연립하시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1을 하늘이 무너져도 이 점은 무조건적으로 지나야 합니다. 반드시 필생적 한계 때문에. 그죠? 그런 놈들 중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자, 제가 그냥 아무거나 하나 던져볼게요. 자, 저는 직선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럼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얼마예요? 1.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면 얘도 역시 1. 그죠? 자,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렇게 하면 직선까지의 거리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요점 어쩔 수 없이 지나야 되는 거 알고요. 이렇게 긋겠습니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만큼밖에 안 돼요. 심하면 거리를 0으로 만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죠. 여기까지 감이 좀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점 지나면서 여기에 딱 수직이 되도록 그려버리면 끝나지. 방금 납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길이 있죠. 루트 2. 루트 2보다 더 커질 수는 없어. 도저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루트 2인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이미 얘기해버렸죠. 그러니까 루트 2보다 더 멀리 있는 직선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 계속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법만 외워서 될 건 아니에요. 딱 항상 아셔야 돼요. 방금 한 얘기가 너무 저기 미신처럼 아니면 여러분한테 윽박지르듯이 외우란 말이야 이렇게 들렸으면 다른 게 좀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 1,-1인 요 점을 지나는 놈 중에 요 놈이 길이가 제일 멀고 얘가 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그러니까 여기 0,0에서 1,-1을 이은 요 흰둥이가 곧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거리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어떤 다른 적당한 직선을 긋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면 무조건적으로 수선 내려갖고 요 길이 구하시는 거 맞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원점 O는 그냥 두고 수선의 발을 H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고정된 점을 P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일 직각삼각형이 그려진다면이고요. 그려진다면 필연적으로 OH보다 OP가 다 클 수밖에 없어. 그죠? 여기까지 수능 가십니까? 직각삼각형이 그려진다면, 그러니까 직선을 아무리 뱅뱅뱅뱅 돌려도 삼각형이 그려지기만 하면 반드시 얘가 빗변이라 제일 길다는 거죠. 이거 수능 가십니까? 그러니까 OH 그럼 삼각형 안 만들면 어쩔 건데에서 나온 게 그래서 H점을 P점으로 일치시켜라.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요 점에서부터 그 직선까지 내린 수선의 발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 될 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수능 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하시는 게 훨씬 빠르긴 합니다. 그죠? 자, 이 상황에서 기울기가 흰둥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 기울기는 1이어야 되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안 빠르네. 근데 여기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에 k 플러스 3분의 k 마이너스 1 되면 k가 1이에요.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의 k 값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뭐 최대 거리는 루트 2인 거 아까부터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제곱 같은 거 안 해도 돼서 좋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49번, 50번 얘네들은 풀이 과정 안 길죠? 얘네 풀이 과정 길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5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러니까 49, 50 똑같은 문제인데요. 아니구나, 안 똑같구나. 이것도 얘기해드려야겠네. 49번은 그러면 그 진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렇게 푸셨으면 오늘 이후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방법을 맞았으니까 계속 가야지 라고 고수하시면 시험 시간 내에 절대로 못 풀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계산을 빨리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불가능해. 그냥 방법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 49번 봅시다. 49번 어떻게 하시라고요? 교점을 구해. 교점 마이너스 2,4. 그러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최대려면 얘가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마이너스 2,4라는 요점을 지나면서 한편으로는 그 직선은 여기에 딱 수직이어야 된다까지 납득하십니까? 그럼 y 빼기 y1은 x 빼기 x1 일단 구성을 하시고 0,0에서 마이너스 2,4까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던 거 맞아요? 마이너스 2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플러스 2분의 1이어야죠. 네, 끝났습니다. 이거 납득하세요? 49번에 의해서 제가 풀이가 이거밖에 없어요. 49, 50번이 막 찌질찌질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한 뭐 많아야 3줄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이기셔야 돼요. 지금 속도로. 속도와 정확도 양쪽 다 저를 이기셔야 되니까 계산량을 엄청 줄이셔야죠. 여기까지 맞아요? 자, 이 49번 풀이 다시 말로 설명할게요. 오타는 다 거치신 거죠. 능력으로. 자,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순진하게 한 놈 플러스 k 곱하기 다른 놈 이렇게 쓰시면 이제 이미 진 거예요. 이 게임은. 그죠?
얘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도로는. 자, 얘는 뭐였어? 진짜 교점을 구해버리라고. 가장 빠른 거 진짜 교점 구해. 마이너스 2,4가 나왔어. 그죠? 자, 그러면 원점으로부터의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이려면 원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가 그대로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도록 설계하시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흰둥이 직선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하셔야 되는 해답은 이거예요. 흰둥이는 여기에요. 빨간 이제 빨강이가 되네. 마이너스 2,4. 얘를 지나야 되니까 y 빼기 y1은 x 빼기 x1까지 구성을 해놓으시고 빨간 놈의 기울기는 뭐냐? 우리 흰둥이 기울기에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다. 그쵸?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우리 빨간 녀석은 기울기가 플러스 2분의 1이다. 요 속도로 푸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하여튼 제가 계속 강요하는 건 뭐예요? 무조건 빨라야 된다. 느리면 진 거야 이미. 실전에선 더욱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 계산도 빠르고 성질이 급하니까 읽기 시험도 겁나 빨리 풀었어요. 영어든 국어든 성질이 많이 급하거든요.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알잖아요. 굉장히 빨리 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랑 같은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에서 있잖아요. 제가 막 팍 하고 시험지를 넘겨요. 그럼 애들이 움찔해요. 아, 시간 없어.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돼요. 그걸로 기선제압 하시는 거예요. 난 너네를 빨리 풀어. 겁나 빠르지. 너 아직도 성공수냐? 나 이게 못 하고. 기선제압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천천히 풀고 계실 때는 얌전히 넘기시고요. 남들보다 빨리 풀고 있으면 팍 넘기세요. 애들 분명히 집중 딱 깨져.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50번 같은 경우는 뭘 봐달라고요? 알았어. 야, 두 개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고? 제가 꽁꽁이가 있어서 일단 상수 한 자리 남겨두고 여기다가 늘 쓰겠습니다. x 빼기 2y 더하기 4는 0입니다. 자, 얘네들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면 여러분은 뭐가 보이세요? 알았어. 각의 이등분선? 그렇죠. 각의 이등분선상의 점이라면 같은 거리에 있다. 또 참,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은 각의 이등분선이다. 또 참, 그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곧장 더하기 빼기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눈으로 이미 뭘 체크했어? 2, 1이고 1이구나. 그럼 분모는 똑같겠구나.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럼 얘를 딱 보고서 더해야지. 다 더하면 이거 하나. 자, 빼야지. 빼면 요거 하나. 끝났는데요, 저는? 이제 ABC만 계산하고 끝나요. A, B, C 그랬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3 빼기 2는 6 끝?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50번 같은 경우도 학생들도 저처럼 풀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일 이 방법을 끝까지 안 받아들이신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 그냥 지는 겁니다. 지지 마세요. 얘를 가지고 이론적 배경을 길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뭐냐면 자,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시고 ax에다가 y에다가 절대값 씌우시고 이거 쓰는 동안에 계산 다 끝났겠죠.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두 개만 썼어요. 하나, 둘, 셋, 끝.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미 문제 나와 있잖아요.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바로 더해서 이식을 처음 썼고요. 둘째 줄에 얘 썼고요. 셋째 줄에 A, B, C, D 찾아가면서 계산하고 끝났습니다. 얘 쓰는 동안에 이미 계산 다 끝나죠. 300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 빼기 2y에다가 더하기 4에다가 절대값이긴 한데 그 다음에 여기를 관찰하셔야 돼요. 어차피 얘네들 똑같이 생기진 않냐. 납득하시죠? 그래서 50번은 풀이가 몇 줄? 3줄. 넘어가면 빨리 고치세요.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51, 2 이런 놈들 좀 봅시다. 52번에서는 제가 와우! 잠깐만요. 51번 잠깐만 볼게요. 51번에서 여러분이 좀 알아차리셨으면 했던 건 뭐였냐면 얘는 그냥 잡삼각형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 학교 특성 따라 좀 다릅니다. 이 중에는 세화요구가 없어서 참 다행인데 세화요구였으면 제가 그냥 어떤 스킬도 안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이제 희망이 없어서. 왜냐하면 거기에 선생님들이 너무 나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바꿀 때 자, 51번에서는 어디가 핵심이냐면 둘이 직교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야, 니들 공부 얼마나 열심히 볼 거야? 내가 너네 저기 숫자만 바꿔서 낼 거야. 이렇게 해서 숫자만 바꿔서 냈는데 다 제각각이 아무도 아니야.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교점좌표 3개를 다 구하셔가지고 진짜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이때는 뭐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사선식을 쓰든가 아니면 점과직선사기를 하든가 어쨌든 교점을 다 구하셔도 돼요. 되게 귀찮아요. 근데 51번 출제자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얘는 뭐냐면 x 플러스 2y죠. 뒤에 숫자는 안 중요해. 2x 빼기 y잖아. 그럼 얘네들이 딱 봐도 뻑큐하는 사이 아니야? 아유 감사해요.
예쁘죠? 자, 그럼 우리는 아, 너 수직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실 때 역시 좌표 평면 짝사랑하지 마세요. 그 의미 없습니다. 그죠?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굉장히 이제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저는. 그럼 나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개의 직선의 교점 세 개를 다 구할지언정 어쨌든 수직인 건 좀 알고 가자 이거죠. 얘를 원방으로 데려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야,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외접원 있잖아. 외접원 넓이 준 거야. 이렇게 문제를 낼 때가 있거든요. 자,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시는데 직선이 서로 직교하는 걸 관찰했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 딱 중점 다 구해가지고 한마디로 여기 빗변의 길이만 알면 아, 직각삼각형에서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지 라는 걸 알고 겁나 빠르게 풀 수 있고요. 그걸 안 구한 사람은 이걸 관찰만 쓱 해보면 되는데 직교하는 건 모르는 사람은 이제 점 세 개를 다 구한 다음에 자, 걔네들의 외식을 또 따로 구해야 돼서 시간이 어마무지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저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2,2가 뭐였을까? 2x 4y니까 1, 2가 얘랑 제가 여기에 점의 좌표가 2,2인가요? 엄청 강조해놓은 구호 이렇게 안 풀었나 나는? 잠깐만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2 빼기 잠깐만요. 이게 무슨 뜻일까?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2 빼기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은 2분의 5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이해하셨어요? 뭐예요 이게? 모르겠어서 한번 그냥 그려볼게요. 이게 뭘까? 좌표표만 그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렸나 보다. 자, 보시면 자, 얘 한번 그려보시면 6하고 3이어야 돼요. 그래서 3하고 6이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x절편은 1이고 y절편은 마이너스 2여야 돼서 1이고 마이너스 2였다. 그래서 여기서 직교해야 됩니다. 요거를 그렸고 여기가 2,2라는 걸 알고 있네요 제가.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큰 녀석 있잖아요. 3x 플러스 y는 3입니다. 얘도 직선 어떻게 그리는지 잘 보세요. 저는 얘를 갖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하면 이미 늦어요. 그죠? y절편이 3이고 x절편이 1이야. 왜 기뻐 이거? 에이 이게 더 빠르네. 죄송합니다. 경험한 거에서. 자, 요걸로 둘러싸인 삼각형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예요? 라고 묻고 있는 꼴이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알고 보니까 얘네들 교점이 되게 이뻤구만.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아무렇게나 구하셔도 되고요. 제가 아까부터 아유 직각인데 말이야 이렇게 말씀드린 거 그대로 푼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인 루트 2에다가 조만큼의 길이인 2하고 1인가 루트 5인가요? 이렇게 푸시면 2분의 틀려. 루트 2가 아니라 2루트 2. 또 아니네. 어디가 틀렸어요? 2,2 아니에요? 1, 2. 여기 루트 5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서 야 얘는 2분의 5야. 이렇게 푸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제가 썼던 요식이 이건가 봐요. 이렇게 전체에서 얘를 뺐네요. 그러니까. 그죠? 자,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저기 길이가 5죠.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높이에서 요만큼 빼라.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 뺐다. 이제 이렇게 뺐네요. 좌표 평면 그리고 배신 때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풀 때는 이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52번 할까요 이제? 방금 줬다요. 자, 52번에서는 어느 컨셉을 그렇게 대단하게 강조를 할 거냐면요. 자, 실제 문제 푸는 거랑 그 이론적 배경을 두 개를 좀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론적인 배경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얘네들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어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포물선상의 어느 한 점으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를 실제로 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거기까지 수능 가시니까 포물선상의 어느 한 점으로부터 이걸 쟀을 거야. 저는 약간 쫄보라서 여기가 그 최단거리가 나오는 그 점이라고 믿겠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그 직선까지의 거리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러분 이 느낌상으로는 야 얘보다는 얘가 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얘가 더 가까운가? 얘는 또 다시 멀어질 것 같은데? 감은 좀 오죠. 얘를 이 파란 녀석을 뭐라고 다시 생각하실 수 있냐면 저 빨간 직선이랑 서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까? 그죠? 이 컨셉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야 이 꼭지 저기 뭐야 꼭지 아니고 포물선상의 요 점으로부터 저 직선까지 거리 있잖아 라고 제가 말을 뱉을 건데 여러분 뭐라고 알아들으시면 되냐면 아 포물선상의 그 한 점 문제의 그 한 점을 지나면서 빨간 녀석한테 평행한 요 직선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조금 더 욕심내 보실래요? 야 걔보다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잖아 라고 하셔서 여러분 요 점을 하나 찍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너 지금 이 점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 즉 빨간 놈한테 평행하면서 요 점을 지나는 그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말하는 거지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같은 얘기죠. 같은 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납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서부터 포물선상의 한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요 거리는 이 점을 지나면서 빨간 놈의 평행인 요 새로운 흰둥이 직선과 빨간 놈 사이의 거리와 같다. 여기까지 지금 가셨습니까? 그럼 다 끝났네요. 자, 여러분이 지금 뭐 하셔야 돼요?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뭘 알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얘랑 교점이 있는 노란둥이들 중에서 빨간 놈이랑 제일 가까운 거. 그럼 얘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왔으니까 여기서 딱 접하도록 그리시면 끝나는 거죠. 납득하십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면 100번 1000번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푸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미분이든 뭐든 문제들 전부 다 이 컨셉으로 풀 거거든요. 제일 가까울 때 접선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어느 선생님도 설명을 안 해주실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의외로 한 2학년 3학년인 언니 오빠들 중에서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당연히 접선이지 라고 하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곡선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여기하고 얘하고 지금 최단 거리여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야 여기 평행한 건 잡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유를 남들이 어른들이 다 까먹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유는 뭐였냐? 자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점을 지나면서 빨강의 평행인 이 흰둥이 직선과 빨간 직선 사이의 거리와 일치한다. 같다. 라는 걸 확실하게 아시면 야 그러면 여기 접할 때가 제일 가깝겠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기 여행을 얼마나 다녀오셨어요? 많이 안 가세요? 저도 학생 때는 많이 안 갔는데 우리나라 너무 북한만 크네? 하여튼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요 이쪽 끝에 뭐가 있냐면 서해에서 낙조를 볼 수 있는 곳 서해 전체 이 리아스식 해서 전부 해안 전부가 다 낙조가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제일 튀어나와 있는 요런 점들이 있어요. 제일 튀어나오는데 그럼 여기가 뭐냐면 가장 최후의 해가 지는 곳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말이죠. 우리나라 안에서 뭐 그냥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장 튀어나와 있는 곳 독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해가 빨리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 중에서 그렇지 않아요? 제일 이쪽에 있습니다. 비슷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얘는 연속되어 있는 땅이긴 하지만 야 독도 어디냐? 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야 실제로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지 이제는 실전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노란둥이의 정체가 제가 필요한데요. y는 2x 플러스 n이라고 생각은 할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얘는 포물선과 접한다 라는 거죠. 맞습니까? 포물선과 접한다. 딴 게 아니라 접해야 돼요. 접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얘 그대로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뭔지 할 거냐면 야 그럼 x의 제곱 빼기 2x x의 제곱 플러스 2x 하니까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이네. 좀 이따 행간의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빨간 놈까지의 거리 빨간 놈까지의 거리가 빨간 놈이 할게요. 자 그럼 거리는 뭐가 돼?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 빼기 3 더하기 k에다가 절대값이네. 그런데 그놈이 뭐랑 같다 그랬어요? 거리가 2루트 5네. 따라서 k는 뭐야? 라고 이제 곧 답이 나옵니다. 2, 5, 12였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5든지 또는 플러스 15다. 이 중에서 답이 되는 게 뭐겠냐? 얘랑 안 만나야 되니까 나는 큰 거 택할래. 끝. 이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자, 이게 실제 풀이에요. 제가 푸는 풀이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너 그렇게 돼? 알았어. 그럼 이거는 여기 안 쓴 거 보이세요? 쓰지도 않았어 심지어. 그 다음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진짜 거리를 구해서 어쩌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접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접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 궁금한 이 마이너스 1,3이라는 게 뭐냐면 접점의 좌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얘를 최대한 다이어트를 해서 간디 배를 만들어 놓고 출발해라가 무슨 말이냐면 불필요한 과정은 단 하나도 쓰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경쟁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접할 조건을 막 구구절절히 구해. 그럼 n-4네. n이 얼마여야 되겠어? n이 5일 것 같다. 접한다 그랬으니까 판별식 써야지. 그죠? n이 5야. 그럼 2x 플러스 5라고 쓸 거예요. 근데 이게 답이야? 이거 답 아니거든요.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알지도 못하는 k하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5가 되어야 된대 해서 다시 한번 노랑둥이 상의 어느 한 점으로부터 빨간색까지의 거리 구하실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납득하세요? 그러니까 노랑둥이의 식을 끝까지 알아내시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이 내용이 납득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노랑둥이 식을 알려면 아실 수는 있는데 굳이 알아서 뭐 어디다 쓰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둥이 상의 어느 한 점이라도 상관없어. 이미 한 점을 잡아다가 여기로부터 빨간색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는데 그 점을 저는 그냥 아무 생각하기 싫으니까 접점을 구해버렸다는 거죠.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얘가 왜 접점이냐고 물어보시면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는 0이라고 풀었을 때의 요 2차 방정식은 뭘 가져야 된다고요? 중근을 갖는 거죠. 중근이고 그 중근은 x는 마이너스 1이죠. 얘만 보셔도 알잖아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인데 중근이야? 그러면 그 중근은 마이너스 1인 거지. 납득가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중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나중에 뭐 구하는 중이었어요? 이 방정식의 해 자체가 노랑둥이와 포물선의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이었단 말이에요. 납득가시죠 지금? 네.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중근 그 교점의 x좌표를 알면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포물선에다. 여기까지 수긍 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풀이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내용을 이해를 하셨으면 자, 포물선이 있고요. y는 2x 플러스 k. k는 비밀.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어떻게 하냐? 알았어. y는 2x 플러스 n이라고 생각을 하고 걔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였으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y좌표 어떻게 되니? 여기다 집어넣으면 3이겠네. 마이너스 1,3으로부터 저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 3 집어넣고 k를 집어넣었을 때 걔가 지금 2루트 5여야 되니까 k 값은 두 개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겁나 빠르죠? 자, k 값은 뭐예요? 여기서 아까 컨닝할게요. 마이너스 5 또는 1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왜 큰 쪽을 택했느냐고 물어보시면 실제로 제가 여기에서 막판에 했던 여기서는 뭐냐면 자, 마이너스 1,3이라는 어떤 점에서부터 기울기 2짜리인 직선까지의 거리가 2루트 5래요. 그럼 한 놈은 여기 한 놈은 여기 나오죠. 여기까지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K가 마이너스 5였을 때가 노란둥이, K가 플러스 15였을 때가 이쪽 거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우리는 얘는 밑에 있는 놈은 관심 없어요. 괜히 나온 거야 괜히. 그래서 얘는 수치상의 오류 같은 거예요. 계산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점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거다 끝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풀이가 요만큼만 딱 남을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납득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얼른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사선식을 좀 유도를 하는 식을 써드리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까지를 아셨으면 사선식에서의 제일 간단한 형태까지는 아실 수가 있고요. 사선식을 언제나 항상 쓸 수 있으려면 사실은 도형의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사선식에서의 제일 기본 꼴만 일단 유도를 할게요. 기본 꼴까지만. 제일 평범한 사선식은 뭐냐면 삼각형 OAB 이렇게 하나를 원점으로 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해보시면 삼각형 OAB 넓이 어떻게 구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AB를 밑변으로 잡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OB를 갖다가 밑변으로 잡을게요. 자, 2분의 1 곱하기 OB의 길이.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한참 표현할 말이 없는데 H라고 일단 붙여놓고요. A점에서부터 직선 OB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가십니까?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괄호를 OB의 길이는 뭔데요? X의 2의 제곱에다가 Y2의 제곱 나오는 거 맞습니까? 루트에다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H, 즉 A점부터 직선 OB까지의 거리라 그러면
직선 OB의 방정식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선 OB의 방정식은 뭔데요? 거꾸로 바꿔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냐면 y2에다가 x 마이너스 x2에다가 y는 0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x2, y2 지난 직선인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럼 h의 길이를 구해보시면 얘는 뭐가 돼요? 루트에다가 y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나올 것이고 a점에서부터 알아 그랬기 때문에 여기 x자리다 넣는 거야. 변수 자리에 여기에다가 x1, y2, y1을 집어넣으셔야죠. 그럼 얘는 뭐가 돼? y2의 x1 빼기 x2의 y1 절대값 이렇게 되는 것까지 납득하십니까? 따라서 얘는 결과적으로는 꼴이 어떻게 끝날 거냐면 2분의 1에다가 절대값 y2x1 빼기 x2y1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사선식 형태로 이제 보여드리면 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 2분의 1에다가 절대값에 00x1y1 x2y2 한복 그리기 생각하시라고요. 5ab 끝? 아니다. 5까지 다시 와라. 이거였죠. 마지막에 0,0 다시 한번 써주시고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얘한테 맞춰줄게요. y2의 x1이야. 이 방향이네. 자, 짠짠짠은 플러스로 써라. 즉, 0 곱하기 y1 플러스 x1, y2까지는 플러스다. 그죠? 그 다음에 저쪽 착착은 어떻게 해라? 빼라. 짠짠짠 이렇게 했을 때는 빼라 이거였죠. x2에다가 y1 하시면 나 똑같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시면 되는 거였고 자, 점이 3개가 다 원점이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유도 과정, 이거에 대한 유도 과정은요 예전에 2016년 서초고에서도 기출이 됐습니다. 그냥 진짜 네가 유도해봐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A, B, C를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준 다음에 쌩으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는 잘 안 주고 단계형 소수형으로 잘 줘요. 얘를 먼저 낸 다음에 도형이 이동까지 나온다고 하면 야 그러면 너 점의 평이동 할 줄 알잖아. 그거 이용해서 그러니까 일단 1단계 소수형이 이거예요. 단계형 소수형에서 1번 야 원점 포함했을 때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준 다음에 그러면 1에서의 결과를 이용해서 A점이 x1, y1 B점이 x2, y2, C점이 x의 3번, y 3번이었을 때의 사전식이 어떻게 되는지 유도를 해봐 라고 문제를 준다고 하면 여기서는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한 놈이 원점이 되도록 다 같이 평행이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실 평행이동 평행이동에서 저는 그냥 하던 버릇대로 A 프라임은 x1 x의 3번, y1 빼기 y의 3번이라고 하겠다. B 프라임은 x2 빼기 x의 3번, y2 빼기 y의 3번이라고 하겠다. 그러고 나면 지금 저는 모든 점 세 개를 뜨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C 프라임은 이제 원점과 일치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의 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 대신에 삼각형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의 넓이를 구할 거고요. 얘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보시면 제가 지금 뭐 할 거냐면 y2에다가 x1 이렇게 할 거거든요. 침착해. y2 마이너스 y의 3번에다가 x 1번 빼기 x의 3번 하시고 x2에다가 y1 그럼 y1 빼기 y의 3번에다가 어렵다. x2 x 같은데 까먹었네. y2에다가 x1까지 썼고요. x2에다가 y1 이렇게 해서 절대값이었다. 이렇게 그냥 유도를 해내실 수 있고 겉보기는 전혀 안 그래 보이지만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서식이 나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자, 저는 x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x1 곱하기 y2 플러스만 먼저 다 걷어다 쓰겠습니다. x1 곱하기 짠짠 그 다음에 x 3번 더하기 y에 3번이 하나 나오네요. 아이고 늙는다 이거 힘들다. 일단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플러스만 다 걷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에다가 x에 3번에 y1 그 다음에 플러스에다가 x2에다가 y 3번 나오고 이제 마이너스 쪽만 쭉쭉 다 써보시면 y3의 x1 빼기 y2의 x의 3번 마이너스만 써라. 그러면 마이너스에다가 x의 3, y의 3 나오고요. 마이너스에다가 x2의 y1 이렇게 나올 거고 절대값은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는 놈들 안 되는 놈들 다 해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0 나올 거고요. x2의 y1 더 이상은 없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한번 2분의 1에다가 바르고 x1, y1, x2, y2 증명하시오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결론을 알고 있을 땐 참 편하죠. 이미 우리는 답정너기 때문에. 자,
다음에 얘네를 하나씩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한테 얘를 이렇게 정리해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답 적으니까 맞는지만 확인하자고요. 자, 노란색 확인해 봅시다. x1, y2 여기 있죠. 그 다음에 x2, y의 3번 여기 있죠. x의 3의 y1 여기 있습니다. 자, 더하는 거 다 해결됐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방향 빼빼빼가 다 됐는지 봅시다. x2의 y1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x의 3번에다가 y, x의 3번 y2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이 방향 x1번에 y3번 여기 있네. 분부덕이 없네. 맞죠? 이거예요.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이해를 못할 건 아니죠. 쓰는 게 좀 많긴 합니다. 자, 그래서 사선식 일단 우리가 야 x1, y1, x2, y2, x3, y3 반드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거죠. 한복 그리기 할 때 삼각형 O, A, B, O까지 다시 돌아와야 연필이 O까지 돌아와야 끝나는 거니까 K대각형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쓰신 다음에 샥샥샥 마음에 드는 대로. 근데 일관성 있게 같은 색깔의 일관성 있게 딴딴딴 더하고 빼빼빼 이렇게 하시고 그죠? 이 내용이다. 별거 없죠. 일의 결과를 이용하여라 그랬으면 겁나 쉽죠. 평이기도 했고 이번에는 2번이 말하자면 이제 결과 이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사선식은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그냥 결론만 알고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유도 한번 해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만약에 유도를 하라는 게 너무 채점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박스 형태로 선생님이 유도를 하신 다음에 니들은 뒤따라오면서 끈거리를 치죠. 이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박스에다가 빈칸 넣기가 나오려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내지만 나오면 낭패니까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준비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지금 공부가 너무 안 돼 있고 아예 가망이 없다 그러면 이런 걸 굳이 뭐 나오면 틀려라 이러고 그냥 안 알려드리면 되고요. 그래도 지금 꽤 고득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요 정도는 맞히셔야 됩니다. 정확히 힘드시겠네요. 내용이 이해가 안 가진 않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얘는 뭐냐, 얘는 뭐 디터미넌트 뭐 이런 계열인데 결국에는 그냥 계산을 할 때 알아보기 편하려고 얘는 기호를 쓴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야 사선식 유도해 이렇게는 말 못해요. 대신에 이 말도 안 되는 식이죠. y2, x 저 이거 공식 못 외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못 알아들어요. 와 이러고 이렇게 써야 짝짝짝짝짝짝 더더더 빼빼빼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걸 알아듣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와 이러고 한참 걸려요. 저. 근데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낸다는 거죠. 야 이거 유도해 이렇게. 또는 저쪽에서는 더 복잡하죠. 예, 빨간색만 이제 빨간색 길이 나중에 없어지는 거니까 노노노 파파파 이렇게 쓴 다음에 야 얘는 유도해 이렇게 하면 저는 이런 공식이 있어? 얘를 내가 어떻게 외워? 이렇게 저도 안 외우고 삽니다. 이거 모양으로 외우고 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범위가 원반까지인 분들이 멤버가 하나 들었고 그죠? 그다음에 이동은 확실하고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원반 관련해서 이론을 싹 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여러 가지 방정식이 또 들어가는 분은 할 수 없습니다. 이쪽 다 하셔야 돼요. 자를 이렇게 둘 쪽에서 얘는 방정식 풀고 얘는 원을 풀고 이렇게 이제 방정식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이따가 문제 푸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 한 10분 쉴까요? 저 시계로 한 7시 반에 만납시다. 저 시계 기준 32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단 하시면